고객에게 나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고객은 당신에게 절대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 첫 번째는요, 절대로 혼자서 만담하지 마라. 질문하라입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느 영업사원을 만나건요, 고객을 만나는 순간부터 융단 폭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굉장히 뻘쭘해져요. 당연히 만담을 쏟아냈기 때문에 결론은 없고요, 클로징이 없죠. 그러니까 판매가 되면 훨씬 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요, 왜 차를 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사고 많이 친 막내 아들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께 차를 한 대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BMW 매장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인사를 하고 뭐 어떤 차량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좀 둘러보려고요. 세단 쪽으로요. 아니나 다를까 BMW의 가장 베스트셀링카 520D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차는 할인이 얼마 되고 있고 BMW의 베스트셀링카고 뭐 연비가 너무나 좋고, 그러면서 한번 타보세요, 뭐 만져보세요, 너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520D 후륜 모델은요, 눈길이랑 빗길에서 너무나 위험하고 쥐약이더라고요. 저보다 운전을 못하는 저희 어머니께 차를 선물하는데요, 후륜 차를 사드리면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나는 돈 1000만 원을 더 주더라도요, 4륜구동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4륜차를 살려는 사람에게 계속 520D 후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 이게 내 귓속에 들어오겠냐고요. 왜 이 영업사원은 계속 520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차를 왜 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만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평범한 영업사원들의 현실이죠. 그냥 오로지 나는 지금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 집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욕망에 쌓여서요, 혼자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질문하세요.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갖고 나옵니다. 왜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 왜 이걸 사려고 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봤기 때문에 고객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당신의 만담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혼자서 떠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루하게 하지 말아입니다. 소비라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면 돈 쓰는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죠. 그 제품에 스토리를 담아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없이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재밌어 할 수가 절대 없으니까요. 우리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가장 재밌나요? 바로 남의 뒷담화죠. 우리는 남의 뒷담화에 밤새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인들 걱정 한 바퀴 쫙 해주고요, 하다 연예인 걱정들까지 해주는 게 우리의 술자리죠. 그러면 우리는 남 걱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그 안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육회로서 미슐랭 가이드의 별점을 받은 육회와 우리나라의 숙성 소고기라는 걸 들여와 대중적으로 만든 그 소고기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음식들을 준비한 이유는요, 맛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친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야, 너 이거 먹고 놀래지 마라, 이거 우리나라 최초로 육회로 미슐랭 가이드 별점 받은 집이다, 너 이거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음식에 담긴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요,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그냥 육회가 아니구나,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먹게 되겠죠. 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맛있게 먹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도 또 이 음식을 준비하고 저와 똑같은 멘트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초대해놓고 여기 맛집인데 먹어봐, 차린 건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맛깔나지 않나요? 이것이 제품이 가진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파는 제품에 스토리를 얹어주세요. 그래야 고객들은 더 재밌어 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팔 때요,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모델은요, 무조건 사서 썼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히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나의 역사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사장님, 휴대폰으로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제가 이걸 써보니까요, 애들 사진 찍는 건 확실히 갤럭시가 최고더라고요.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진 때문에 갤럭시로 바꿔야겠다. 단순하게 그 핸드폰에 내 히스토리, 스토리텔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고객들은 여기에 100% 아니 150% 반응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사진 많이 찍는데 그러면 이걸로 한번 사볼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스토리에 나쁜 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제품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뭐든지 스토리를 넣어서 영업하자는 주의예요. 갤럭시 한 대를 팔면서도 스토리가 담긴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영업사원과 갤럭시의 화소는요 2,500만 화소고요, 카메라는 진짜 갤럭시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둘 중에 어떤 영업사원에게 구매를 하시겠어요? 답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얼마예요? 라고 하는 물음에 절대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아입니다. 네, 30만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객은 항상 흔쾌히 그럼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비싸게 느꼈기 때문이죠. 고객은 지금 그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느낀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한 거죠. 고객이 가격을 물어보건 아니면 클로징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건 가격이 먼저 툭 튀어나와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마추어인 영업이에요. 이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가장 먼저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 장을 보러 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육점 앞에서 막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가서 줄을 섰고 가족들이 먹을 소고기를 잔뜩 사왔어요.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싸게 샀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를 사기 위해서 옆에 야채 가게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명절 때가 되다 보니까 상추 가격이 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봉지에 3,000원 정도 상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추를 골랐더니 어머니가 무슨 상추가 한 봉에 3,000원이나 해, 너무 비싸, 야 사지마, 이렇게 하면서 그 3,000원짜리 상추 한 봉지를 못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30만원어치 고기를 사와서 싸게 샀다고 좋아했던 사람이 왜 이 3,000원짜리는 못 사게 할까요? 저희 어머니 머릿속에는요, 내가 산 이만큼의 소고기에 대한 가격 기준은요 한 40만원 정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걸 30만원에 샀기 때문에 싸게 산 거죠. 그런데 상추 한 봉의 가격 기준은요 저희 어머니에게 한 1,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의 상추가 너무나 비싸게 느껴진 거죠.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미스테리가 조금 풀리시나요? 내가 어떤 제품을 팔건 간에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을 이 고객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정도의 제품이면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겠구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고객들도 많고요. 내 제품에 대한 가격을 먼저 이야기해주기 전에 이 시장의 기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내 제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준 후에 가격을 이야기해야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경영 컨설팅 할 때 수수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장에선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될까요? 보통 이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무조건 직원 한 명을 별도로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년제 나온 관리부장들 급여 얼마나 되는지는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받던가요? 최소한 3,6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가는 퇴직금, 복리후생 비용을 하면 연 4,000이 넘어가고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연 4,000만 원을 내시겠어요? 연 2,400을 내시겠어요? 상식적으로 고객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2,400을 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준도 있죠.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예시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건드려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 때문에 샤넬 매장을 한번 갔었는데요.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어떻게 가죽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요. 왜? 그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매장에서 가방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싸, 깎아주세요, 이렇게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살 사람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지 않고 갔다고 해서 샤넬에서 가격을 다운시켜버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가치와 브랜드의 힘을 아는 사람들만이 구입하게 만드는 거죠. 명품 마케팅이라고 하죠.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도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정말 빨리 영업 때려치시고 다른 일 찾으시길 바래요. 이 가격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탑 클래스로 성공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네 번째는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입니다. 제가 식당을 가건 영업사원들을 만나건 우리 직원들을 보건 가장 참을 수 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 불친절한 태도, 건성으로 하는 인사,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화가 너무 나요. 저는 이런 건 고객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네 팔자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본인이 최저시급보다 돈을 못 벌고 있다면 그건 본인의 열정, 친절, 확신의 문제예요. 본인은 기본적인 전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식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요식업도요 맛없어서 장사 안 되는 집보다 불친절하고 들어가면 분위기 침침해서 장사 안 되는 식당이요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본인이 왜 잘 안 되는지를 몰라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는데도 말이죠.
고객에게 나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열정을 가지고 이 제품이 최고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고객에게 이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휴대폰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휴대폰을 팔지 못하는 사원들은요, 이제 고객이 나간 후에 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점장들이 물어보죠. 너 왜 못 팔았어? 점장님, 저 사람은 간 보러 왔어요. 원래 안 살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동일한 대답을 해요. 단 한 명도요,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간 보러 온 고객이고 다 잘못된 고객이에요. 고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열정과 친절, 확신의 문제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 정말 이건 안 쓰면 바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못 팔 수 있는 물건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감염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의 에너지라는 건 너무나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정말 이 좋은 에너지가 쫙 퍼지는 거고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 악의 기운이 쫙 퍼지는 거잖아요. 이건 모두가 아실 거라고 봐요. 판매자의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품을 뛰어넘는 힘은요, 판매자의 마음가짐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고요. 열정과 친절을 더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상담하지 마시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객들도 당신의 에너지에 제품을 구입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봐요. 최선이 아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마지막 5번째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요,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싸게 판다가 아니라 이 고객이 좋아할 수 있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 제품을 보고 고객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매출은 오르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누군가의 고객이죠. 그런데 저도 영업사원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참 영업사원들이 저를 서운하게 할 때가 많아요. 안 챙겨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역지사지로 바꿔서 나는 그러면 고객들 정말 한번 철저하게 챙겨봐 주자. 근데 이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챙기기가 힘드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게 그영비라는 어플이었어요.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자. 한 1년이 지나니까 소개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내가 고객들에게 서운함을 없애고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영업사원들 바쁜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기존 고객들 좀 챙겨주세요. 우리 처음 계약할 때는 간쓸게 다 빼주고 영원한 동반자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신규 개척만을 쫓아다니지 기존의 고객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개의 풀은 떨어지고 개척도 더 어려워지고. 영업사원들의 악순환이죠. 저는 이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 달에요, 저희 식구들이랑 한 20명 정도가 해서 횟집을 가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료수나 서비스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 저희 콘치즈 좀 더 주세요 이랬더니 저희 이거 콘치즈는요 돈 추가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빠서요 이거 나오려면 한 2-30분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치를 먹고 있는데 서비스를 갖다 줘도 모자랄 판국에 콘치즈 하나를 돈을 추가로 받겠다? 그것도 바쁘니까 2-30분을 기다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비스 준다고 하길래 됐고 저희 그냥 콘치즈나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냥 돈 낼게요. 이렇게 식사 자리를 끝내고 왔습니다. 돈 100만원치를 먹고 나왔는데도요 유쾌하지 않은 그런 식사 자리였어요. 그 일 하나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 아주머니께서요 한 번만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이 1,000원짜리를 돈을 추가로 더 내라? 우리 바쁘니까 2-30분을 기다려라? 바쁜 거 알죠. 근데 그거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말로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손님들의 기분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그 돈을 받는 거라 하더라도요 이거 추가금 나가는 거지만 제가 사장님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하든지 제가 이거 추가금 받아야 돼요 서비스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식당이 너무 바빠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좋은 방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 하나를 보면서라도 저 사람은 참 친절하다,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식당을 계속 방문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로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바빠,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 바로 이거죠. 당신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간에 상관없이요 한 번만이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술 절대 잊지 마시고요.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